이번 시간에는 자동화 시스템 두 번째 시간으로 액추에이터와 자동화 시스템 회로 구성 그리고 논리도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의 보지 유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 액추에이터는요, 우리 챕터 1에서 공유합에서 유압기기나 공합기기에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다뤘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 강의를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좀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추에이터는 우선 유체 압력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실린더와 모터 등이 있죠. 그리고 선형운동이나 직선운동이나 회전운동으로 분류를 하고요. 공합, 유압, 전기식 액추에이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동 실린더는 뭐 이렇게 있었죠. 피스톤 실린더, 격판 실린더, 롤링 격판 실린더, 벨로 실린더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게 단동 실린더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피스톤 실린더, 격판 실린더, 다이어 프레임 실린더죠. 롤링 격판 실린더, 벨로 실린더 이렇게 네 가지 좀 암기해 두시고요. 자, 공합 복동 실린더로는 우리가 전진 속도와 후진 속도의 같은 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양로드형, 그리고 텐덤 실린더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었죠. 다이어시 제어는 텔레스코프는 뭐 이렇게 다이어시 제어는 이렇게 양쪽에다가 해놓는 거죠. 양쪽에다가 실린더를 조합을 해놓은 거. 그리고 텔레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을 주는 그런 실린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가장 큰 힘을 얻고자 할 때는 충격 실린더를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로드가 없이 제한된 공간상에 사용되는 거, 루리스 실린더가 있었습니다. 선형 액추에이터로는요, 이것도 단동 실린더, 복동 실린더가 있고요. 이거 앞에 있는 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운동 액추에이터로는 공합 요동형 액추에이터인데요. 요동형 하면 항상 떠올려야 할 것이 일정 회전각으로 제한된 회전각을 운동한다는 뜻이었죠. 이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압 회전 액추에이터, 한정된 회전각이죠. 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 기어 모터와 베인 모터, 피스톤 모터는 이렇게 가장 구조가 간단한 거, 그 다음에 가장 효율이 좋은 거, 이런 것만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압 모터의 장점, 유압 모터의 단점, 이런 것들, 유압의 특징과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큰 출력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유압을 기름을 쓰기 때문에 화재 염료가 있는 곳 사용이 곤란하겠죠. 이런 것들 했었습니다. 요동형 액추에이터의 선정과 보수 유지 시에 고려사항으로는 속도 조절은 미터 아웃 방식으로 접속을 하고요. 부하의 운동 에너지가 기계의 허용 운동 에너지보다 큰 경우에는 외부 완충기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외부 완충기구는 부하 쪽에 지름이 큰 곳에 설치를 하고요. 내부성의 향상과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추가 베어링 과부하가 작용되지 않도록 가대부하를 직접 액추에 축에 부착하지 않고 축에 부하가 적게 작용하도록 부착을 하게 합니다. 전기회전 액추에이터는 모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직류 전동기. 직류 전동기는 전기자가 토크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전기자가 회전하고요. 계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동기 전동기는 그와 반대로 계자가 회전하고요.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는요, 비자성체인 알루미늄 혹은 구리로 만들어진 원판 위에서 영구자석을 회전시키면 원판도 자세 방향으로 함께 회전하는 원리를 이용한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전동기고요. 스태핑 모터는요, 구조가 가장 간단한데 실효성이 높습니다. 한 펄스가 가면 이게 9도씩 움직이는 한 스텝만큼 이제 회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정 각도만큼 움직이는 거죠. 한 펄스마다. 그래서 이거는 위치 제어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런 모터가 되겠습니다.
자, 핸들링에는 자, 리니어 인덱싱 핸들링, 로터리 인덱싱 핸들링이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회로 구성입니다. 이 부분도 좀 이제 잘 나오는데요. 자, 동작 상태 표현법으로는 자, 프로그램 플로우 차트, 자, 플로우 차트를 뜻하고요. 그 기능 선도, 순차 제어 문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레더 다이어그램은 자, 릴레이로 표시에 이용되는 방법인데요. 보통 레더 다이어그램은 뭐 여기서 A 접점, B 접점, 이렇게 코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레더가 되겠습니다. 동작 순서를 표시한 다이어프램으로는 자, 변이 단계 선도, 자, A, B 실린더 이렇게 있으면 A 실린더가 전진하고 B 실린더가 전진, 후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저희 선도 같은 경우는 온오프 표시 방식인데요. 이게 온되어 있는지 오프되어 있는지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제 선도가 되겠습니다. 이 논리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AND, OR, NOT, 플립플롭 등이 기본 논리 연결을 표시하는 기호도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그 전 챕터에서 자, AND 회로 뭐 이런 거 했었지만 이 기호는 안 배웠었는데 이 기호를 이제 아셔야 돼요. 이렇게 앞에 둥글고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AND 회로입니다. 불함수로는 이렇게 논리구부로 나타내고요. 자, 진입표는 이렇게 두 개의 입력이 나와야지만 출력이 나오는 것이 AND 회로가 되었습니다. 개념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작업이 주로 논리 제어의 형태로 이루어진 곳에 AND, OR, NOT, 플립플롭 등의 기본 논리 연결을 표시하는 기호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논리도였죠, 논리도. 논리도.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OR 회로입니다. OR 회로. 자, 아까 AND 회로는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더 끝이 둥그스름했었는데 OR 회로는 좀 날카롭습니다, 약간. 자, 기울기가 더 졌죠. 그리고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OR 회로입니다. 논리 합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입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출력이 나오는 그런 회로였습니다. not은 여기 이 부분이 not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그 난드 회로는 자, 이게 AND 회로였죠. 이게 AND 회로에 이게 not이 들어가니까 난드 회로가 되겠고요. 진입표도 꼭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AND 그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AND는 이제 입력이 두 개 나왔을 때만 출력이 나오는 게 AND였는데 그 난드는 반대로 두 개의 입력이 둘 다 나왔을 때만 출력이 안 나오는 그런 회로가 되겠고요. 노어 회로는 이게 오어 회로의 기호죠. 여기에다가 not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노어 회로. 그래서 이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진입표는 둘 중 하나라도 나왔을 때 출력 하나라도 입력이 있어야지만 출력이 나오는 게 오어였는데 그거 반대로 하나라도 있으면 출력이 안 나오는 게 노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 배웠던 게 이제 XOR 회로인데요. XOR 회로는 입력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의 신호값이 다를 때만 출력이 나오는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OR 회로죠. 여기서 뒤에다가 이거를 선을 한번 더 그어주는 게 XOR가 되겠습니다. 불함수는 이렇게 논리 합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 줍니다. 그럼 XOR가 있으면 XNOR도 있겠죠. XNOR는요 자, 여기서 not이 붙어있죠. not이 이게 이 부분이 XOR니까요. not이 있고 여기서는 여집합으로 나타내고요. 진입표는 서로 같을 때만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진리표가 나타내고 있는 논리는 우선 입력이 두 개 입력이 있을 때만 출력이 없네요. 그러면 반대로 출력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게 AND였으니까 이거는 AND의 반대가 되겠네요. 난드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및 제어 방법입니다. 프로그래밍은 자, 불대수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불대수가 아까 뭐였죠? 자, 아까 A와 B의 논리합, 그 오어회로 뭐 A와 B의 논리곱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불대수였죠. 근데 사이클 처리 방식으로는 스캔 타이밍이 이제 스텝수와 처리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진다는 거고요. 인터럽트는 자, 중앙 처리 장치가 사용자 프로그램 수행하는 동안에 컴퓨터 시스템에
내부 및 주변에서 응급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중앙청량체 인터럽트를 그 응급 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인터럽트가 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터럽트의 정의고요. 다른 것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자, 알고리즘 이런 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절차나 방법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계속해서 이제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그것이 카운터입니다. 시험지 잘 나오는 것은 이제 코딩이나 로딩, 디버깅에 대한 내용인데요.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문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입력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보조기억 장치나 입력 장치로부터 불러내는 거죠. 주기억 장치로. 로딩이라고 하고요. 디버깅은요. 오류 수정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스캐닝은 자, PLC에서 내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입력 신호가 완족되면 해당 출력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서 연속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을 뜻하고요. 버퍼링은 그 끊기는 현상을 뜻합니다. 자,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LC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에러를 찾아내는 수정하는 작업, 이게 디버깅 작업이었죠. 오류 수정 작업, 디버깅 작업이었고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 메모리입니다. 자, 프로그램 메모리는 자, 리드 온리 메모리, 그러니까 롬인데요.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고요. 비휘발성입니다. 날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원이 차단돼도. 그래서 P롬이 있고요. 자, EP롬이 있고 EA롬이 있습니다. 자, P롬은 사용자가 1회 한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요. 그건 읽기가 가능합니다. 한 번밖에 이렇게 프로그램 못 한다는 뜻이에요. EP롬은 자, 자외선을 이용해서 하는 거. EA롬은 자,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 더 하면 자, 마스크롬. 제작자에 의해서 자, 한 번만 프로그램 되는 메모리가 마스크롬이 되겠습니다. 롬은 그러면 읽기만 가능했지만 램은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로 이제 읽기 쓰기가 가능한 것이 그 램이 되겠습니다. 네, 전원이 차단이 되면 이제 데이터가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가 되겠고요. D램과 S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D램은 동적인 램인데요. 자, 시간이 지나면 저장된 정보가 소멸될 수 있어 재충전, 리프레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보통 이것은 주기억 장치에 사용이 됩니다. S램은 읽기 쓰기가 가능한 정적 램으로서 그 전원만 계속 공급되면 저장된 내용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D램보다 빨라서요.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캐시 메모리에 사용이 됩니다.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자에 의해서 한 번만 프로그램이 되는 그 메모리는 어느 것인가? 이것은 램은 읽기 쓰기가 읽기죠. 읽기가 아니라 읽기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가 램이고요. 마스크롬은 제작자에 의해서 한 번만 프로그램 되는 거 마스크롬 되어 있고 ER롬은 전기를 이용한 거 ER롬은 EP죠. EP롬 이거는 자외선을 이용한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자동화의 시스템의 보수 유지입니다. 자, 보수를 자동화 시스템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를 해야 품질이 균일하게 나오겠죠.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유지가 되느냐? 설비 신뢰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이제 신뢰도와 평균 고장 간격 시간, 자, 평균 고장 수리 시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장률도 나오게 되고요. 우선 여기서는 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설비를 썼을 때 고장이 나지 않고 그 양질의 품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신뢰도라고 하는데요. 설비의 총수 분의 설비의 총수 마이너스 운전하고자 하는 시간까지의 고장수 곱하기 100을 해주면 신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 고장 간격 시간이 나오는데요. 자, MTBF, 자, mean time, 자, between failure, 평균 고장 간격 시간이에요. 그리고 평균 고장 수리 시간은 자, mean time, 여기서 to failure,
평균 고장 수리 시간을 뜻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페일러를 이제 리페어로 고치면 리페어 리페어가 평균 고장 수리 시간입니다. 평균 고장 수리 시간을 뜻하고요. 자, 페일러라고 하는 것은 평균 고장 시간입니다. 고장률은 이제 평균 고장 간격, MTBF의 역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관계를 아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장이 있고요. 자, 장비 정상 작동 기간이 있고 다음 고장이 있습니다. 여기 고장 났을 시기 이게 TR이 되겠고요. 평균 고장 수리 시간. 그리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게 MTTF가 되겠습니다. MTTF라고 하는 것은 평균 고장 시간이죠. 그리고 다음 고장까지 그 간격 를 MTTR과 MTTF를 더한 값이 MTBF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계식 이 도식화를 된 것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간 가동률, 성능 가동률, 양품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음 파트인 설비 관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이것은 그 설비 관리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6대 저해로서도 마찬가지로 설비 관리에 대해서 설비 관리 그 파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우선은 뭐가 있는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대 저해로서는 고장 로스, 작업 준비 조정 로스, 일시 정체 로스, 속도 로스, 불량 수정 로스, 초기 수율 로스가 있는데 6가지 6대 저해 로스로 6대 저해 로스가 아닌 것은 해서 이렇게 문제가 가장 잘 나오고요. 이 고장 로스는 가장 큰 요인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장 로스. 그림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의 6대 로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속도 저하 로스 맞죠? 일시 정체 로스 맞고요. 초기 수율 로스 맞습니다. 여기서 초기 수율 로스, 그러니까 초기 유동 관리 수율 로스를 얘기하고요. 생산력 감소 로스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보조 유지 그 방법입니다. 공합 시스템의 유지 보수로는 수분에 인한 고장, 고압 타이머 고장, 솔enoid 밸브 고장 이런 날 수가 있겠고요. 수분에 인한 고장은 이렇게 드레인 이 응접수가 생기니까 이것은 꼭 분리를 해서 응접수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공합 타이머 고장은 그 제어 신호가 있어 출력 신호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그 공기 누설을 막기 위해서 뭐 패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솔enoid 밸브 고장은 아마추어의 고착, 아마추어라고 하는 전기자인데요. 이게 회전 전기 기기에서 주요한 동작을 하는 본선을 수용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고착이 된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전압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솔enoid 소선으로 전압이 걸려도 아마추어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거는 아마추어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맞게끔 고쳐줘야겠습니다. 슬라이드 밸브 그 고장 원인으로는 배합이 발생하거나 누설의 발생, 실링 손상으로 인한 압력 스프링 손상으로 인한 누설의 발생, 과도한 마찰이나 스프링 손상으로 인한 스위치 동작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슬라이드 밸브의 고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압 시스템의 유지 보수로는요, 토출 유량이 감소하는 원인, 실린더의 불규칙적인 작동, 펌프의 소음 진동이 있겠고요. 토출 유량이 감소하는 원인은 그 탱크 내에 그 자체에 저장되는 유량이 없는 거예요. 그럼 토출된 양이 당연히 적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펌프의 흡입부터가 잘못되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불량됐을 때. 기억에 대한 내용이고요. 펌프가 고장됐을 때, 고장났을 때 당연히 안 올라오겠죠. 유난히 온도가 너무 높거나 점성이 낮을 때,
토출량이 감소합니다. 펌프의 파손, 거의 다 펌프의 파손에 의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능 저하 및 릴리프 밸브의 조정 불량 등. 릴리프 밸브가 조정이 불량됐다. 이것은 이제 최고 압력을 제한을 해주는 건데, 이 릴리프 밸브가 고장이 나면 조정이 이제 불량이 되겠죠. 실린더의 불규칙적인 작동, 펌프의 성능이 불량하거나 밸브의 작동 불량, 자 밸브 누설로 인한 압력 변화, 불규칙적으로 작동하겠죠. 내가 원하지 않은 만큼도 갈 수도 있고요. 움직이지 않고 싶을 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내부 누설 및 마찰 저항의 증대, 배관 내 공기 흡입, 파손 변형 등이 있습니다. 펌프 소음 및 진동은 자 공기가 침입했거나 자 펌프 흡입이 불량하거나 이게 떨릴 수가 있죠. 에어필터 막혔을 때 진동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물질의 침입, 펌프 부품의 손상 및 마모 등으로 소음이 닿으면서 마찰 소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동류의 점성이 높거나 펌프의 과회전 등도 펌프의 소음 및 진동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서 관련된 문제 나오면 확인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 외우시지 말고요. 두세 번 이게 눈에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기 시스템의 유지 보수인데요. 이게 시험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직류 전동기가 저속으로 회전할 때는 자 결선의 차고, 축바지 불량, 코일 단락, 과부하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전동기의 가열로는 과부하 운전, 단사운전, 회전자 동봉의 움직임, 축조이면 가다, 코일 단락, 뭐 이런 것들의 원인으로 나타났었고요.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이 전동기의 기동이 불량할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오냐, 직류 전동기가 회전 시에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퓨즈가 단선되면 기동이 당연히 불량하겠죠. 축바지의 불량 및 고착, 컨트롤러의 불량, 과부하, 내부 결선의 오류 등으로 인해서 전동기의 기동이 불량해집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도 축바지의 불량, 축을 받치고 있는 것이 불량이면 당연히 소음이 발생할 수 있겠죠. 종류자 면의 높이 불균형, 종류자 면의 거칠음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동기 구동 동력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는 작동류가 가열되고 토출량이 많아지고 유압류의 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트 1 공유압 및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